안녕하세요. 황태영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목류병, 수면보형증이라고 하죠. 대부분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자다가 돌아다니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고 이성균 배우가 출연했었던 영화 잠에서도 저 목류병을 소재로 했었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방송에서 목류병과 관련되어서 항히스타민제, 보통 감기약으로 많이 먹고요. 콧물 알레르기약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정말 오남용이 심한데 저 약물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처방전이 갓 돌 지난 아이의 감기약 처방전입니다. 저 처방전에서도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인데요. 벌써 저렇게 두 가지나 처방이 되어 있고요. 꼭 저 아이 말고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니면 성인분들도 대부분 감기 때문에 진료를 보면 항히스타민제 최소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말 많게는 세 가지까지 처방을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류병과 관련되어서 항히스타민제와 관련된 내용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류병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증상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를 보면 환자들은 일어나서 배회하거나 옷을 입는다. 또한 화장실을 가기도 하며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눈은 대부분 초점은 흐릿하지만 크게 뜨고 있다. 그래서 꼭 목류병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험한 물건은 다 치운다든지 꼭 방문이든 창문은 특히 창문이죠. 꼭 잠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환자는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 노력해도 비교적 반응이 없으며 깨어나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깨어난 이후 그 동안의 행동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행강펜으로 쳐놨지만 제가 어제도 목류병 아이를 진료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15년 진료보면서 목류병으로 고생했던 아이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전 훨씬 어렸었을 때 야경증이든 한약에서 이제 야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면 장애로 고생했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목류병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아이들의 목류병은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증세를 보이는 야경증이나 잠꼬대와 연관성이 높고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인 목류병은 한 1에서 7% 정도 나타나며 대부분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소아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목류병이 성인이 되어서도 안타깝게 계속 드러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의학 정보가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수면 보형증, 목류병과 관련된 정보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부분들은 요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 글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도 한번 보면 저는 꼭 그 중에서 약물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 콧물약, 감기약, 알레르기약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린 애기들이 많이 먹는 저 약이 목류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항히스타민제는 목류병 외에도 뇌에 악영향을 끼쳐서 틱 장애라든지 성인에게는 치매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원인을 보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일촌, 그러니까 이제 형제나 부모 중에 목류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목류병을 경험할 확률이 약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독감처럼 어떤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전신 질환이 있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수면 박탈,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목류병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호르몬의 변화, 청소년기라든지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월경기, 임신기 등 이런 호르몬 변화도 목류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항불안제나 수면제, 항간질제, 흥분제, 항히스타민제, 부정맥 치료제 등 일부 약물도 목류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치료했었던 대부분의 소아청소년들은 당연히 음주를 할 일도 없었었고, 그리고 그 있는 약물 중에서도 딱 제가 행간편을 쳐놓은 항히스타민제, 정말 저 약을 수년간 깨오래 장기 복용하는 경우를 정말 흔하게 많이 봐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린 돌전 아기 때부터 감기나 콧물, 비염, 호흡기 질환, 이제 중농증이든 기관지염이든 중이염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을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두 처방전도, 위에 있는 처방전은 만 1세 아이의 감기약 처방전이고요. 거기서도 두 가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성분이 항히스타민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처방전은 돌전 아이의 감기약 처방전입니다. 거기서도 코벤 시럽이라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이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항콜린성 약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항콜린성 약, 그 아래 보면 종합감기약, 콧물약, 가려움증약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약물의 반응으로 졸음, 입마름, 소변 저류,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끝까지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일부 남아 있어서. 그럼 제가 진료 본 어린아이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고. 거의 1시간에 한두 번 너무 자주 간다고. 그 이유는 소변을 갈 때마다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니죠. 계속 찔끔찔끔 계속 끝까지 다 남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자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망, 이제 그 아래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쳐놨지만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고 착각과 헛소리를 하는 이제 현상을 선망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치매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보면 조금 더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보면 항콜린성 약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려움증이라든지 콧물 감기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었던 감기약, 콧물약, 가려움증약. 그리고 그 아래 주의사항만 보면 빨간색 밑줄 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량, 장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돌전 아기 때부터 정말 과량,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이트가 앞에서 본 그 사이트고요. 마찬가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도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책 내용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음마의사 야옹 선생의 초록처방전이라는 내용이고요. 책이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항히스타민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면, 이렇게 항히스타민제가 먹으면, 이제 콧물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 이유가 결국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전에는 감기약으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만 2세 전이 아니라 돌전 아이들도 정말 저녁을 꽤 많이 먹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의학 뉴스는 이렇게 항히스타민제와 관련된 뉴스이고요. 마찬가지 저 뉴스도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 보면 대다수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 주의력, 집중력 저하다. 결국 뇌에 작용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 그 아래 행간편 밑줄 부분은 보면 대다수의 항히스타민제는 임신부 및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학 뉴스고요. 마찬가지 이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항히스타민제를 그 전에 자주 복용했었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책 내용도 앞에서 소개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 초록처방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꽤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신념을 낳고 잘못된 신념은 잘못된 행동을 낳는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진료실에서 최대한 부모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의원 내 책도 많이 비치해 두고 있고, 환자들이 자기와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찾아보기 위해서, 마찬가지 의학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치료를 장기간 받으면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저는 그런 아이들을 지금 수년째 매일 거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류병을 현재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린 아이들 중에서 야제, 야경증 같은 수면 장애가 있다면 항히스탐제, 보통 감기약, 콧물약, 알레르기 약으로 많이 먹는 항히스탐제 오남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히스탐제는 목류병, 수면 장애 외에도 틱 장애라든지 치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항히스탐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가까운 한의원 진료를 받아보시고요. 요즘 한의원에서는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복용이 편리한 시럽 형태의 한약도 꽤 많이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